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철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대학에 있는 경물치지에 대한 성리학과 양명학의 해석의 차이를 좀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주자에게서 가장 부각된 책은 대학과 중용이었지요. 특히 주자는 대학에 애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문구를 수정하고 추가하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주자에 대한 비난이 좀 있었다고 하지요. 기독교나 이런 것에 한번 비유를 든다면 어떤 그들의 바이블, 어떤 성경을 지멋대로 바꾼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의가 새롭게 추구한 경물치지 장은 후대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되기도 합니다. 후대의 왕수인 우리나라의 어떤 정약용 이런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자의 사상은 주류로서 어떤 자리를 잡으면서 중국과 한국을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됩니다. 그럼 대학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을 잠깐 좀 공부하고 갈까 합니다. 대학의 8조목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다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여기까지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내용 한번 잠깐 보고 가실까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물론 이 대목은 경세론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정치경제 이론이 되는데요. 닦을 숫자 몸신자, 그러니까 자신을 수양한 연후예요. 가지런히 할 제자, 집가자,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다스릴 치자, 나라국자, 나라를 잘 다스린 연후에 평평할 평자, 하늘 천자, 아래 하자, 천하를 화평하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별로 없을 것이고요. 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걸 들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십니까?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치국과 평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수신인 것이지요. 그러니 수신이 근본이라면 치국과 평천어는 말단, 다르게 해석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부터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물치지 성의정심은 수양론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격식격자 사물물자. 요 자리는 이제부터 논쟁의 핵심이 될 테니까 잠깐 놔두시고요. 자, 이를 치자, 알찌자. 그럼 치지는 말뜻이 뭐죠? 알매 이르다. 물론 여기서의 알문이요. 이때 알문 완전한 암, 참된 알미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정성성자의 뜻이자. 그러니까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바를 정자의 마음심자. 그러니까 정심은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런 의미겠지요. 주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처럼 여기에도 똑같이 선의 관계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치지를 위해서는 경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즉 완전한 알매 이르려면 경물을 해야 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은 경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경물의 뜻이 뭐냐? 이 경물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얘기란 책에도 경물치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자는 자신이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경물치지에 대한 해설을 달게 됩니다. 즉 경물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설을 다는데 이걸 주자식 경물설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자의 경물설은 주자의 수양론에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히 단어만 한번 풀어보고 가시겠습니다. 격식격자의 사물물자, 그러니까 사물의 격식. 여기서의 격식은 주자는 어떤 쓰임, 이치, 원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사물 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이걸 우리는 경물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지요. 치지, 지는 뭐였었죠? 참된 암, 완전 알매니까 치지, 참된 알매 이른다고 해석을 했으니 세상 또는 사물 뭐라고 해도 좋아요. 자, 사물 또는 세상의 이치, 탐구가 가장 기본 어떤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사물 또는 세상의 이치 탐구를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양명은
왜 생각이 다를까요? 그건 양명은 주자의 경물설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자가 선후의 관계로 이해하고 그 시작을 경물에 있다고 보아 성리학의 이기론에 기초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양명은 이걸 선후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경물치지를 잘 수행하는 것이 곧 성의정심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쉽게 표현하면 경물치지가 되면 성의정심이 되는 것이고 성의정심이 되면 경물치지가 되는 거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힘드시면 경물치지가 성의정심이다 이렇게 있다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성의, 즉 성의가 뭐죠? 뜻 또는 의지란 뜻이니까 이 의지만 바로 세우면 정심, 즉 마음을 바로 하다는 뜻인데요. 사욕을 제거해 마음만 바로 세우면 더 이상의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즉 성의하거나 정심하는 것이 경물이어서 성의와 정심을 통해 치지, 참된 삶에 이른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차이는 치지라고 할 때 이 치지의 치, 이 알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 여기서 이 지는 물론 참된 알미다, 완전 알미다 라고 보는 것은 같지만 주자는 객관적인 세상의 이 치를 토대로 완전 알미 이른다고 보았던 반면 양명은 양지, 이 선천적 알미, 완전 알미라고 보았다는 지를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이기론에 기초한 주자의 경물치지와 치양지설에 기초한 양명의 경물치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리학은 경물을 통해 치지에 이른다고 보았는데요. 물론 치 이건 뭐였어요? 치는 이르다는 뜻이고요. 지는요 알미인데 무슨 알미죠? 완전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치지라고 할 때 완전한 알미에 이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성리학은 경물을 통해 치지에 이르니까 경물은 뭐였었죠? 격, 이르다, 도달하다, 성취하다 이런 의미였었고요. 물은 이치가 부여되어 있는 외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사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경물이라고 표현하면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경물을 통해 치지에 이른다라고 표현할 때 치지는 다시 지가 뭐죠? 참되남, 완전한 알미니까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나의 삶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게 성리학의 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럼 양명학은요? 양명은 치지의 지는 당연히 참된암, 완전한 알미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알을 맹자가 말했던 양지라고 보았지요. 그러니 양명은 치 이퀄 양지니 완전한 알 이퀄 양지인 것이지요. 그러니 지가 양지면 치지는 치양지의 뜻이 되는데요. 이걸 치양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명은 심, 외, 무리, 심, 외, 무물, 마음 밖에 이치 없고 마음 밖에 사물 없다고 했으니 경물한다고 할 때 물이 마음 밖에 없으니 마음 밖에서 구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 결국 물은 마음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경물의 격은 양명은 바르게 한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경물을 정심으로 이해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경물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럼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은 사욕으로 인해서니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사욕을 제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양명의 경물은 결국 정심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정심의 의미를 이제부터 좀 정확히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밖에 물이 없다. 그러면 마음이 인식, 인지하면 그게 물이 됩니다. 그럼 물을 인지하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들을 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자인데요. 의자는 잘 보시면 소리 음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 이런 뜻이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양심의 소리. 이걸 맹자가 말한 선천적인 도덕적 양지인 겁니다.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쌤이다
이게 내가 인지한 거죠. 이렇게 내가 인지하면 즉 선생님이라고 하는 대상, 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물인 것이고 이때 제가 인사해야지, 이게 저의 마음의 소리, 즉 의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귀찮아요. 그럼 이게 사욕인데요. 이 사욕으로 인해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은 불선,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욕을 극복하고 인사하는 것, 물론 이때 인사하는 것, 그걸 일사자에서 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생각을 바로잡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심이고 정심이 곧 경물이어서 치지, 양지를 구현되었다. 이게 바로 치양지라고 하는 것이죠. 성리학은 경물치지, 이 성리학이 경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알을 완전히 하다. 그러니 성리학 입장에선 양지가 선천적 알미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양지만으로는 완전 알은 아닌 것이지. 그러니 양지에 궁리를 더해서, 즉 궁리가 뭐였죠?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걸 토대로 참된 완전한 알미 된다는 게 성리학의 주장이었다면, 양명학은 양지를 천리로 보고 양지가 참된 완전한 알미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물에는 이치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이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명의 주장이지요. 그러니 양지를 올바르게 외부의 사물에 실현해야 한다라고 양명은 주장합니다. 그러니 성리학은 개별 사물을 통해 참된 암,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음으로써 참된 알에 이른다고 보았지만, 양명학은 참된 알은 이미 나한테 있으니 그걸 개별 사물에 실현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천리를 보존하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 경물치지가 필요하다. 사실 이런 건 주자양명의 공통점이지요. 그러면 뭐가 다른 거죠? 그럼 경물치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경물치지의 구체적 방법이 다른 것이죠. 주자양명 모두 천리, 하늘이 부여한 리가 마음의 본체라고 했으니, 마음의 본체, 즉 리가 드러나게 하려면 경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점은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러나게 할 거냐? 물론 수양을 통해서지요. 그럼 공통적인 수양법은 경물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그냥 공통점인데, 다만 경물치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구체적 수양법 또는 경물치지 해석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 수양을 통해 마음의 본체가 드러나게 해야 된다, 공통. 그러나 경물치지란, 이렇게 말하면 성리학은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면, 양명학은 마음의 본체이며 이치인 양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사물에 구현하는 것이라고 봤다는 것이 다른 것이지요. 주자의 경물설은 주자의 시대와 관련해서 이해해 보시면 조금 더, 모든 철학은 그렇습니다만 이해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중요한 테마는 당 제국의 이데올로기였던 불교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만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불교의 아킬레스건으로 보았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말기 발전한 것은 선종이었는데요. 선종은 점진적인 공부를 버리고 문득 벼랑간 깨닫는 도노를 중시하여 경전, 즉 책을 등한시했죠. 자, 그럼 주자가 주장하는 학문은 그 반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자는 독서에 대한 어떤 강조, 누적된 학습의 중요성 등을 중시 여겼던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철학은 시대상의 반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양명 철학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명의 철학이 주작에 비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지에 대한 관점이 주자와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주자는 객관적 지식을 강조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양명은 선천적인 알민 양지를 주장하는데요. 쉽게 이해한다면 양지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의 의미인 것이죠. 양심, 영어로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좀 발음이 나쁜데 conscious라고 하지. 자, 이때 앞에 있는 con, 이건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사고요. 뒤에 있는 science는
물론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원적으로는 사이언스는 어떤 지식, 어떤 정신적 활동을 얻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따지면 공유하는 암, 함께하는 암, 또는 모두가 하는 암 이런 뜻이죠. 그러니 양심적 행위란 보편적 지식에서 어긋나지 않는 행위인 건데요. 근데 이 얄미 보편적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관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학의 성리학과 양명학은 마치 불교에서 교종과 선종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주작의 수양법은 불교의 교종의 수양법과 비교해 보신다면 교종은 어떤 점수의 수양법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단계적인 탐구와 이론적인 학습, 어떤 학문적 지식을 중요시 했다는 측면에서는 주작과 교종은 비슷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양명학의 수양법은 선종의 수양법, 도노와 좀 비슷한 면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의 어떤 양지나 마음이 곧 이치라는 말은 불교의 선과 같다고 해서 탄압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성리학과 교종은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고 양명학과 선종은 마음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런 논쟁은 사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문이든 이론에 집착하여 현실과 괴리되기 시작하면 자체적인 그에 대한 반성은 일어나는 것 같지요. 다음 시간에는 성리학과 양명학이 보는 지와 행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